안녕하세요. 안진혁 변호사입니다. 벌써 2026년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학년도를 맞이해서 만약에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거나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영상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그에 앞서서 이번 영상에서는 작년 2025학년도에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있어서 어떤 주요한 특징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했었는데요.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을 대리해서 학폭위에 동석하기도 하고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을 대리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학폭위 심의위원으로 여러 사건의 심의위원으로도 참석을 하고 그러다 보니 2025년에는 눈에 띄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진술만 있고 증거는 딱히 없는 경우에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보낸 문자 같은 게 있으면 가해 학생이 부인을 해도 학교폭력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술만 있는 경우 최근에는 학교폭력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가 대학교 입학에 의무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 가해 학생들이 소송을 할 우려가 증가했고 그러다 보니 심의위원회도 패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사소한 언어폭력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늘고 있죠. 아무래도 학교폭력 조치가 기록되면 불이익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오히려 학교폭력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법률에 도입됨에 따라서 사안조사 방법이 많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조사할 때는 오히려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학교의 학생이 피해를 입다 보니 사안조사도 당일에 바로바로 학생들 불러서 조사하고 목격 학생이 있으면 바로 목격 학생 불러서 조사를 하고 했죠. 그런데 갈수록 선생님들이 하는 조사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많아졌고 그래서 전담조사관 제도가 생겨서 학교 요청이 있으면 조사관이 나와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관분들이 전직 경찰이나 전직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특히 목격 학생들의 경우 외부인에게 목격 진술을 하기를 꺼리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목격 학생들 보호자가 자녀가 전담조사관에게 조사받기를 거부하면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담조사관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목격 학생들이 제대로 진술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 학생 입장에서도 손해고 가해 학생 입장에서도 손해죠. 가해 학생이 때리는 걸 봤는데도 목격 학생들이 조사관 조사를 거부하면 증거 불충분이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안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오히려 가해 학생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인정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거니까 100%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2026학년도는 이런 현상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결정된 걸 불복 과정에서 뒤집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보완책, 특히 사안조사 과정에서의 보완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5학년도 학폭 사안 처리 결산을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는 2026학년도에 새롭게 바뀌는 학교폭력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